너무도 허망하게 끝난 싸움이고 또한 그만큼 어이없이 시작된 굴종이었지만 그 굴종의 열매는 달았다. 오랜 시간 끈질긴 바람 끝에 이루어진 굴종의 열매라 특히 더 달았는지도 모를 일이었다. 내가 그의 질서 안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되면서 석대의 은혜는 폭포처럼 쏟아졌다. 석대가 먼저 내게 베푼 것은 주먹싸움의 서열을 바로잡아준 것이었다. 그의 그늘에서 부당하게 내 순위를 가로채간 녀석들 가운데 몇몇은 호되는 값을 치르고 내게 그 순위를 내놓아야 했다. 사실은 그 국민학교 6학년 교실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것도 60년대에 사실은 80년대에 우리 사회인데 그걸 그렇게 마치 그 욕심 많은 참 그 지도자를 갖다가 폭력적인 욕심한 지도자를 갖다가 대주로 만들어서 동물농장에서 그 참 그 저거 나폴레옹을 만들듯이 그렇게 우위화한 거라고 이렇게 알려주면 아이들이 조금 이제 겉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혼란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구나 뭐 이렇게 또 어떤 개인적인 그 사고를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. 꼭 보여주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뭘 이 작가가 얘기하고 싶었을까? 이런 걸 추측해 보는 것도 어쩌면은 뭐 국어교육 혹은 문학교육의 중요한 한 과정이 될 수도 있겠죠. 굉장히 끝에 가서 고심을 했습니다. 내가 어떻게 할까? 그래서 이제 하나는 세상에 미신 대로 요새 세상은 악당이 되어야 되는 세상이야. 그래서 또 석대가 그들먹거리는 꼴을 어디가 한 건 해가지고 잘 떼가지고 그들먹거리는 꼴을 그런 거 하나 하는 게 있고 이제 또 하나는 내가 방금 했듯이 나쁜 놈은 수갑을 찬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그러면 이제 옛날 고전적인 권선징악적 결말이 되는 거죠. 참 보안관은 이기고 악당은 총맞아 죽거나 감옥 가고 이래 되는 건데 그래 이제 그런데 그것도 좀 고약하다 싶고 그래 그럼 또 이럴 수도 있거든요. 그 애매모호함 그게 석대가 이제 어디서 봤는데 어에 보면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어에 보면은 겉은 번질하고 화려한데 여전히 쫓기는 범벅자 별로 이제 행복하지 않은 놈 그래서 내면적으로 그 벌을 받고 하는 그런 복합성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었어요. 근데 그때 기분은 내가 왠지 이 막판에라도 수갑 찰 놈은 수갑 차게 하자 뭐 이런 기분이 들어서 자의적으로 찍었던 겁니다.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일로 보면 이렇게 저로 보면 이렇게 이제 여러 어떤 참 그런 구조 있지 않습니까? 복합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끝나게 되면 한번 생각해봐라.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저건 그게 세상에 누구든지 보고 다 나쁘다, 누구든지 보고 다 옳다 그런 거는 별로 없을 거다. 그때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게 우리 세계를 만드는 것인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정의라고 말하는 것 혹은 진리라고 말하는 것에 가까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냥 본인한테도 유리해요. 이게 결과적으로 본인한테도 유리한데 그게 뭐 기회가 되면 그쪽 선택해야 되겠지만 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기회에 떨어지더라도 일이 왜 그래 되고 앉느냐 그건 보면서 그러면 나중에 잘못된 것을 가도 빠져나가기가 쉬워요. 내가 어디까지 가 있는데 빠져나가기가 쉬운데 너무 그 현상에만 특히 또 되게 현상이라는 것은 힘의 논리로 잘 드러납니다. 그래서 당장 작동하는 힘 혹은 드러나는 현상 이거에만 너무 현혹되어서 세계를 해석하면 이제 좀 그 단순 구조 혹은 대칭 구조 같은 게 돼가지고 훨씬 더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 세상에서 일어난 여러 참 예측 불가능한 여러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는 눈 뭐 이런 것들을 기를 수가 있고 그런데 그 해석이 어지간히 잘 이루어지면은 대처하기도 좀 쉽겠지요. 좀 낫겠지요. 뭐 그래요. 완전한 대처해야 되겠습니까만은.
내가 그 작품을 쓸 때 몇 가지로 이게 이천이 배경이라 할까, 배경은 아니지만, 그래서 이천이 예를 들면 자유당 시대의 얘기를 쓸 때 변경이라는 얘기를 쓰는데, 거기에는, 일부의 그 내원 중에 나오는 동대문 시작 주목패들 얘기, 그거는 주로 이천 사람들이 그 모델이 되었습니다. 아무것도 없어요. 그 사람의 그 인연이란 것이 정말 참 이상한데, 난 뭐 좀 살다가 고향 가는 길에 잠시 산다고 생각했는데 30년이 되어버렸어요. 아무것도 없어요. 그 사람의 그 인연이란 것이 정말 참 이상한데, 여기는 그냥 친구도 아주 오래된 친구도 아니고, 이제 어른이 되어서 만난 친구 중에 강대철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. 조각가입니다. 조각가 여우에 작업실이 있었어요. 거기 한번 놀러 왔다가, 그때 마침 내가 그 집필실이 없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집이 적어서 식구는 많고, 내가 방이 따로 없어가지고, 그래, 이제 집필실 집 옆에다가 사무실 하나 얻어야 되겠다, 이런 식으로 인원하니까, 그래, 그 친구 그래요. 작가 집필실이 꼭 서울에 있어야 되나? 여기 오면 참 좋은데. 그래, 그때 땅도 되게 쌌습니다. 하여튼, 집필실 얻을 값으로, 전세가 아니고 집필실 보증금 값으로 이 땅을 다 샀습니다. 예. 예, 여러 가지로, 이제 우리나라라는 것이 다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, 어떤 그런 중심에서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, 접근성, 이런 것들이 아마 유리했던 조건이에요. 사실은 고향에도 예전에 한 15년 전에 집을 지었지만, 이 집처럼 이렇게 활용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. 그건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집이 되고 마는데,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내가 도망쳐서 글 쓰려고 하면 글쓰기에도 훨씬 좋고, 또 필요해서 빨리 서울로 돌아가려고 하면 돌아가기도 좋은 위치. 아마 그게 이 집에 그냥 그대로 살게 된 거 됐을 거예요. 내가 이걸 가지고 모의 시험을 내는 걸 몇 개 봤는데, 그래, 내가 한번 쳐봤는데, 반도 안 맞더라고요. 세상 저것들이 가지는 이중성인데, 그게 크게 해롭지 않는 거라면, 어떤 세상은 그렇게 해석해 주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질서 편성이나 이런 거에 더 편할 수가 있어요.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것이. 그래서, 구태여 부정적으로 이렇게, 잘못된 것으로 그래 볼 필요는 없는데요. 그것도 해석의 방법입니까? 그러나, 만약에 문학만으로 생각한다면은, 사실 교과서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변형된 것도 있고, 대부분도 잘려서 나오고, 그래서, 그래 나오거든, 난 전체 저걸 구해가지고,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작가하고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면은, 이제 또 다른 적이 있을 거예요. 소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